네, 안녕하세요.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이번 주는 일하면서 덥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원래 일할 때 이렇게 더위를 좀 많이 안 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벌써 5월 중순이 지나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때 나시티만 입고 일을 했거든요. 너무 더워지면 햇살이 너무 세지면은 아마 나시티 안 입고 긴팔 입고 할 것 같긴 같은데 아직은 좀 해가 아직 조금 약한 느낌이라 나시티만 입고 일을 했어요. 살이 막 그냥 타버리더라고요. 그때 오늘 이번 주 일할 때 좀 손목을 좀 다쳤고 계단을 뛰어내리고 뛰어오르라 하다 보니까 다리 접질리면서 살짝 접질리면서 손목까지 이렇게 직류라고 좀 약간 다쳤어요. 손이 좀 아픈데 그래도 좀 한 일할 때는 역시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는 게 가장 안전에 위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설사하고 콧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설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설사를 왜 할까요? 설사를 왜 할까?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이게 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좀 나누기는 뭐 하긴 한데 사람마다 이제 안 맞는 음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안 맞는 음식.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좀 상세하게 들어가고 싶긴 한데 이게 이제 안티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말하는 게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먹다 보면 나쁜 음식들이 있어요. 나쁜 음식들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나쁜 음식들이 있어요. 나쁜 음식들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특히 이제 소장에서 육모가 발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장누수라고 들어보셨죠? 장누수가 어떤 거냐면 이제 이 타이트 정션이라고 해서 이 육모와 육모 사이에 이게 굉장히 이 장의 육모가 굉장히 촘촘한 거예요. 촘촘해.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혈관이나 혈행이 안 좋아서 또는 소장이 계속적인 자극을 받아서 또는 소장이나 대장이 굉장히 자극적인 거를 좀 많이 받다 보면 이게 좀 느슨해져요. 타이트 정션이 될 수가 없어요. 느슨해져요. 그러면 이 느슨해진 육모 사이로 얘네들이 이제 그걸 구분을 하거든요. 분해된 영양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찌꺼기가 그냥 그대로 혈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결국은 내 피를 탁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기능이 이제 좀 떨어진 사람들은 설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장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설사를 안 해요. 근데 설사를 왜 하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설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 나쁜 음식이 들어오면 이 뇌의 기능을 받지 않고 장은 스스로 판단을 해요. 이건 내 몸에 안 좋은 거다. 내 몸에 흡수를 하면 위험하다. 그러면 빠른 배출을 위해서
수분을 막 공급해주고 그 물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빨리 배출을 시켜요. 소장은 그 역할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까지 가서 빠르게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기능이 떨어져 있는 물이라면 아무리 나쁜 음식을 먹어도 설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설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음식의 종류를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나쁜 음식은 알아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우선 제가 뭐 예전에 과거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제가 예전에 책을 읽고 들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 돼지고기나 소를 키울 때 특히 이제 항생제를 써요. 항생제를 쓰고 또 성장 호르몬을 써요. 성장 호르몬. 이런 그 유전자 조직을 조금 유연하게 하고 유전자를 좀 변형시키는 것 음식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먹게 되게 되면 이 세포 자체가 좀 많이 변형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변형된 상태. 이제 그러한 이제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을 많이 먹은 고기를 먹게 되면 대부분 설사를 하게 돼요. 대부분 설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먹으면 아이들이 설사라면 왜 그러냐 걱정만 하시지 이게 왜 설사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 장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른들은 그게 좀 적어져요. 그게 건강에서 적어지는 게 아니라 장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는 한마디로 나쁜 게 아니다. 설사는 나쁜 게 아니다. 설사는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설사는 나쁜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빠르게 배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배출하기 전에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콧물은요. 콧물은 이제 저도 콧물이 어렸을 때는 정말 자주 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30살 제가 건강관리 하기 전까지 아니 하고 나서도 하고 나서도 지금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100%는 아니에요. 100%와 완치라는 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완치라는 건 없고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특히 나이 들어서 만약에 몸 관리를 하게 된다? 그거는 이게 완치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서서히 그러니까 증상을 좀 완화시킨다? 네. 오히려 그 말이 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0 중반까지는 비염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말 고생 많았고요. 계절만 바뀌면 이게 그냥 콧물이 그냥 쏟아졌어요. 쏟아지고 그냥 오죽했으면 휴지를 맞고 살았어요. 휴지를 맞고 살았던 제가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냥 코를 그냥 풀 정도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보통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좀 제가 콧물을 좀 자주 흘리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콧물 흘리는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는 콧물 흘리는 건 되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콧물은 몸에 있는 카타르성 염증을 바깥으로 폐나 몸속에 있는 카타르성 염증이 생겼던 찌꺼기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콧물에는 면역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딱지를 다시 먹는다든지 콧물 다시 먹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거 좋은 거다. 이게 이 자체가 면역 기능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먹어도 나쁘진 않다라고 해요. 저도 그 말에 참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닌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비염이 되게 심했을 때는 이런 적도 있어요. 아, 이게 축농증으로 이게 전환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건강관리하고 나서 제가 이게 서서히 줄어들더라고요. 서서히 줄어들고.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그 기록을 많이 안 남겨서 제가 아쉽긴 한데 어느 순간 이게 그냥 한 몇 년 정도 좀 길었죠. 35살부터 건강관리 아니 40살 그렇죠. 40살부터 건강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한 5년 정도까지는 좀 심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쉬운산 이제 거의 다가왔을 때쯤에 어느 순간 예, 비용이라는 자체가 사라지긴 했단 말이죠. 아 지금 제가 중간에 얘기하다가 끊었네요. 예, 그래서 겨울에 특히 겨울철에 이제 콧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정상적인 기분이에요. 정말 내가 몸이 뭐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고 적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건 뭐 건강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겨울 때 콧물이 나오는 거는 폐는 건조하고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콧물이 나와서 찬 공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폐는 찬 공기를 맞게 되면 자기 기능을 못하고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콧물이 나옴으로써 찬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려고 이 몸 자체에서 방어 기제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은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폐에서 또는 몸속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카타르성 찌꺼기들을 다 배출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책 읽으면서 나왔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건강관리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 몸과 같이 비교하면서 제가 겪었던 비염, 장염, 감기, 또 피부병, 저보고 야, 넌 종합병원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제 눈이 이게 이게 이제 바디가든이라고 제가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어머니의 독소가 아이들한테 이제 그대로 넘어가는 건데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설사하고 콧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 또한 예전에 이렇게 설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뭐만 먹으면 이렇게 그냥 설사를 하게 되나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가 있는데 결국 그거는 내 몸이 제대로 방어 기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상대방은 발생을 안 한다. 그건 뭐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건강하든지 아니면 장의 기능이 떨어졌든지. 물론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장 기능하고 큰 상관이 있기는 한데 그 건강의 제 기준은 장에 얼마나 환경이 괜찮은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설사와 콧물을 두고 항상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너무 무척 더워지고 있고요. 진짜 이제 저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이 여름은 또 얼마나 또 견뎌야 되냐. 일할 때 정말 저는 땀을 굉장히 많이 쏟거든요. 정말 또 이제 여름이구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5월 중순인데 이번 여름은 좀 덥고 장마도 길다고 하더라고요. 장마가 길면은 제가 일하는 데는 조금 너무 제한적인데 걱정하는 걱정이 벌써부터 듭니다. 여러분들도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화이팅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